자, 이제 4장. 컴퓨터, 즉 PC의 유지와 보수예요. 유지는 뭡니까? 고장 안 나게 잘 지키는 거 유지고요. 그죠? 보수는요. 고장 났을 때 내가 고치는 게 보수죠. 그죠? 그럼 유지와 보수만 잘해도 컴퓨터는 여러분 고장 없이 잘 쓴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컴퓨터는요, 원인이 참 애매합니다. 전화상으로 뭐 말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인데, 들어가지고는 제가 몰라요. 그 원인이, 그런 원인이 나오는 증상이요. 수백 가지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집에 이렇던데 가면, 감이 안 와요.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많이 발생하는 증상을 대처법을 해드리긴 하지만 집에 가서 안 되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참 난감하죠. 그죠? 그거 했는데 되면 다행이네요. 그러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로 들어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워낙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원인이 딱 나오는 증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제일 먼저 뭐 확인해 봅니까? 콘센트에 꽂혔는지 아니면 멀티탭에 그 스위치를 꺼놨는지 그거 확인하겠죠. 그죠? 그래도 켜놨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콘센트가 살짝 빠졌는가 꽉 눌러보면 돼요. 그럼 툭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꽂을 때 꽉 누르는데 잘 안 꽂히고 반만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집이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러다 발로 툭 쳤는데 거기 살짝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 꽂혀있고 보면 전원이 켜져 있어요. 왜 안 되지? 그럽니다. 그래서 S기사를 불렀어요. 그럼 S기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혹시 싶어서 어떻게 그 사람 알아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겼었으니까. 이걸 꽉 누르면 그냥 푹 들어갑니다. 더 쑥 들어가요.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럼 또 그 사람도 고민을 합니다. 이걸 또 들고 파워 스프라이 불량이라고 또 한 5만원 청구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잘 꽂히고 다 됐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컴퓨터 뒤에 본체에 전원 꼽는 난에 보면요. 거기에도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자,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잘 닦다가 그걸 스위치를 탁 끄는 속에서 걸레질 하다가 그 뒤에 딱 스위치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생긴 게. 그게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닦다가 아니면 막 뒤에 뭐 만지다가 탁 그게 꺼지는 게 같고 컴퓨터 안 켜지는 거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콘센트 정확하게 잘 꽂아고 다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에이스 부르죠. 그죠? 또 에이스 와서 자기도 해보면 똑같이 해봐요. 진짜로 안 되네? 이거 파워 스프라이 불량인가 싶어서 어떻게 해요? 혹시나 싶어서 이제 세상 밑에 대가리 탁 넣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위치가 탁 꺼져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럼 또 그 사람 또 고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걸 또 들고 가서 메인보드 불량하고 파워 스프라이 불량해서 한 15만원 때려도 됩니다. 그럼 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여러분도 그죠? 고쳐야 된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집에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그 사람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1시간 있다가 설치만 딱 켜서 가고 와요. 고쳤습니다. 메인보드가 좀 불량났고요. 파워 스프라이가 불량나서 교체했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런 값다라고 15만원인데 싸게 12만원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주죠. 그죠? 그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이 에이스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처는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요. 사장의 내용이. 자, PC 관리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그냥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 장치들이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어요. 굉장히 비싼 컴퓨터들은 이런 장치가 필요해요. 그 컴퓨터 비싸니까 오작나면 몇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니까. 자, PC를 관리하는데요. 어떤 장치들이 있냐? 자, PC 전원 관리 장치들이에요. 전원이라고 해서 꼭 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압을 조정을 하더라. 자, 여러분 집에 220V지만 실제 220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220이 오는 집은 없어요.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립니다. 그죠? 22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그럼 컴퓨터는 220을 필요로 해요. 220을 필요로 하는데 220보다 약간 올랐다 내려갔다 요 정도까지는 얘가 커버가 되겠다. 파워를 만들어 놨어요. 약 230도, 10도 내려가도 얘가 전원이 들어오게끔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유동이 너무 심해져요. 중간에 오다가 펑 뛰었어, 이렇게 뛰었어, 이렇게 막. 뛰었다면 이제 이게 막 250까지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얘한테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요, 이 컴퓨터가 나중에 망가지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고 비싼 컴퓨터였어요. 막 몇천만원짜리 컴퓨터예요. 이게 망가지면 서버가 죽어요. 네이버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일도 못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수천만 명이 이것 때문에 메일도 못 보내고, 그죠? 뭘 본다거나 이런 거 못 합니다. 얘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얘의 원인 때문에 고장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앞에 뭘 달아놓는다고요? 요걸 달아놓는 거예요. 자동 전압 조절 장치. AVR을 달아놓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고, 막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얘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는 거의 220V를 보내줍니다. 얘가 충격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얘가 충격 다 받고, 얘한테는 정확하게 220 정도를 저는 공급해준 장치. 그게 바로 자동 전압 조절 장치예요.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컴퓨터에 갑니다. 자, 이 크기 대충 얼마나 하냐면요. 많이 작아야 뭐 사람 크기보다 좀 작습니다. 이 정도 크기만 합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 크면은 사람이 요만해요. 이 정도 큽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요런 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앞에. 그리고 여기에 전원을 받아서 일정한 전원을 보내주는 장치예요. 그게 자동전원, AVR 그럽니다, AVR. AVR. 그죠? 오토 볼테이지 뭐 그렇겠죠, 그죠? 릴리즈 뭐 이런 거. 자, 무정정 전원 장치. 요거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시험에 가끔 물었어요. UPS라는 거, UPS. UPS라는 건데요, 무정전. 정전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전이 없겠다. 무정전이네요. 정전이 뭡니까? 전기가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 정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가, 집에 있는 전기 다 나갑니다, 그죠? 자, 정전에 대비해서, 정전이 안 되게끔 해주는 장치가 바로 UPS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컴퓨터 앞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여러분 집에 이제 컴퓨터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벽에 콘센트에 꽂혀있겠죠, 그죠? 꽂혀있겠죠. 꽂혀있는데, 자, 전기를 공급합니다. 공급하다가, 갑자기 어떤 번개를 맞았다 그래갖고 전기가 확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컴퓨터 꺼지죠? 내가 열심히 3시간 동안 작업했어요. 깜빡하고 저장도 안 했어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퍽 하고 꺼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3시간 작업한 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되겠죠? 어떻게 해요? 다시 전기가 들어왔어요. 허걱대고 다시 3시간 또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다행히 내가 UPS를 달아놨어요. 정전이 딱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막 경보를 올립니다. 삐삐삐삐 합니다. 정전 됐다고 삐삐삐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정전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 꺼지느냐 안 꺼집니다. 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일종의 배터리 칼이에요. 얘가 전기가 꽂히면 항상 이렇게 충전이 돼 있어요. 충전돼 있다가 전기가 딱 끊어지죠. 그러면 충전된 전기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 삐삐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많이 버텨야 5분에서 10분 버티니까 빨리 저장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삐삐삐 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던 작업 저장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컴퓨터 끄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전기가 딱 들어오면 다시 이제 이거 충전되면서 다시 전기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게 UPS입니다. 얘가 막 3시간, 4시간 벌어주지 않아요. 많이 버티면 3, 40분이고요. 좀 적게 버티면 5분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빨리 저장하고 컴퓨터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충전돼 있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걔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집에 사셔도 돼요. 10몇만 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어요. 대신 얼마 못 버텨줘요. 5분 이내로 버텨줍니다. 걔가. 막 경고 삑삑 울립니다. 정전되면요. 그럼 그나마 여러분 작업하던 걸 보호할 수 있겠죠. 그죠? 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왜냐면 디자인 열심히 했는데, 그죠? 퍽 날아가면, 그죠? 다시 그 디자인 또 해야 됩니다. 또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머들도 열심히 내가 막 소스 만들고 막 코딩을 하고 있었는데 퍽 나가요. 그럼 그 작업을 또 한다 생각해보세요. 돌아버리겠죠. 그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저장해야 된다는 깜빡깜빡 해요. 그죠? 그게 몰두하다 보면, 그죠? 저장을 안 하고 계속 작업을 합니다.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해요. 요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UPS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 가면요, UPS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수술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병원 지하에 가보면요, UPS실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배터리, 우리 자동차 배터리 같은 그런, 크다란 그런 것들이요,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게예요. 병렬로 연결돼서 병렬로요. 거기에 계속 충전되어 있다가 전기가 팍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공급해줘요. 어디에요? 주로 수술실, 중요한데, 또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공급해줘요. 딴 데는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곳에만 딱 줍니다. 그게 바로 UPS입니다. UPS. 병원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몇 시간씩 버텨야 됩니다. 그죠? 수술도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 4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해주게 만들어놨어요. 용량을 엄청 크게 해놨습니다. 병원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하에 한 엄청난 큰 건물 자체 하나가 그냥 그 안에 사무실 하나 자체가 UPS실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큽니다. 여기도 보시면 UPS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모양이. 자, 이것도 사람은 이만합니다. 그죠? 사람 따지면 사람 키만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거의 1시간, 2시간 버틸 수 있겠죠.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집에는 여기 아니고 조그만하고 요만큼습니다. 조그만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조그만하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엔 요런 걸 하나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버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전압, 정주파기. 요건 또 뭐냐면, 정전압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전압 조절장치. 자,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주면서 뭐까지 추가된 겁니까?
주파기라는 주파수를 또 일정하게 잡아줘요. 주파수도 굉장히 여러분 민감합니다. 이 기계 장치들이요, 전자장치들이 이 주파수 때문에 많이 망가져요. 이 주파수를 일정에 맞춰줘야 되는데, 주파수가 확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러면요, 충격이 갑니다. 컴퓨터 같은데도. 그래서 이것도 일정하게 이제 딱 패턴이 정확하게 이렇게 오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정주파기입니다. 지금은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 정전압, 요 기능도 하면서 정주파, 전압도 일정하게 해주면서 주파수도 유지시켜주는 장치. 그죠? 그게 CVCF라는 겁니다. CVCF. V가 볼테이지, F가 뭡니까? 프리퀀시 주파수. 그죠? 그 CVCF 이런 말 씁니다. V 볼테이지와 F가 주파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둘 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CVCF. 네. 자, 서지보호기라고 또 있네. 서지보호기. 자, 서지보호기는 우리가 이거 뭐냐면, 서지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피레침 생각하면 돼요. 피레침요. 우리가 번개 빵 치죠. 그죠? 그러면 건물에 번개 맞으면 건물 작살납니다. 그죠? 근데 건물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피레침이 달렸어요.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 다 높은 데 다 달렸습니다. 그래,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달려있어요. 달려있다면 여기에 없다면 번개가 열 때려버리면 얘가 막 쭉쭉 건미가고 난리 납니다. 번개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침을 달아 놓습니다. 피레침을 달아가지고 여기다 달아놓고 어떻게 해요? 이게 벽물에 꽂히지 않았습니다. 절대 꽂히면 안 돼요. 그럼 이거 타고 벽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게 쭉 바닥으로 가요. 이게 여러분 건물 속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여기 굉장히 두꺼운 선이 지나가요. 두꺼운 선이 땅 속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땅 밑에 한 몇 미터 밑에다가. 그러면 번개 빵 때리면 건물을 들어가지 않고 이걸 타고 그대로 흐릅니다. 흘러가지고 땅 속에서 팍 퍼져버려요. 그럼 소멸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건물 옥상에 꽂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그 꽂혀있다고 건물 옥상에 딱 꽂아놓고 쇠만 딱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그럼 쇠를 타고 여러분 건물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전기기기에 그 엄청난 몇만 볼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면 이게 다 연결됐어요. 바닥으로 긴 두꺼운 선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바닥 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번개 빵 때리면 바로 선을 타고 바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확 퍼져버립니다. 땅 속에서. 이게 피레침인데 이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죠? 피레침을 해놓은 게 그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서지보호기라는 걸 또 앞에 하나 달아놔요. 이렇게 딱 달아놔서 이 서지보호기라는 서지는 굉장히 높은 전압이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변압기가 뻥 터져요. 여러분 집 근처에 변압기 터지면요, 변압기가 터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집에 500V 막 이런 전기가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TV가 펑 하고 터지고요, 냉장고 막 연기가 시실하고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열 220이 나와야 되는데 변압기가 터짐으로 해서 갑자기 우리 집에 막 높은 전압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되는 콘센트에 꽂혀있는 기기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높은 전압이 확 들어왔을 때 이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서지보호기예요. 연결되어 있다가 갑자기 변압기가 터지면서 우리 집에 500V 확 들어왔다. 그럼 이게 컴퓨터에 직접 왔다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뒤에 퍽 하고 나갑니다. 메인보드 나갈 수도 있고요, CPU가 퍽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수리비만 몇십만 원 나와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집에는 이런 거 안 달겠지만 굉장히 비싼 몇천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이걸 안 달았다 생각해보세요. 500V 확 들어가고 이 나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몇천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수리비면 몇백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십만 원짜리 또는 한 몇백만 원짜리 어떤 서지보호기라는 걸 하나 달아놓습니다. 그럼 얘가 전원을 받았어요. 얘는 항상 220V 보내주는데 갑자기 500V 확 왔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다시 220으로 바꿔줘요. 어쩔 수 없이 바꿔줍니다. 그 얘만 충격받는 거예요. 망가지더라도 얘가 망가지겠죠. 그죠? 뭐 엄청 많은 전화에 와도, 얘가 못 붙이는 전화에 오더라도 얘가 망가지고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만 바꾸면 되죠. 그죠? 서지보호기가 갑자기 높은 전압이 왔을 때 얘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순간적인 전압의 불안정으로 생기게 되는 시스템 이상을 방지해주는 장치. 서지보호기입니다.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이제 시험에는 가끔 UPS를 요거 물었습니다. 요거 설명해놓고 뭡니까? 이렇게 1, 2, 3, 4 해놓고. 자,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전기와 관련된 거예요. 전기와. 자, 전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전기와 상관없는 기계 장치도 있어요. 에어컨 같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산실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서버 컴퓨터들은 굉장히 열하고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습도 조절기, 온습도 조절기가 다 있어요. 그게 안에요. 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그것들은 전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다음 중 전원 관리 장치와 상관없는 거 내놓고 여기 3개 내놓고 하나는 뭐예요? 온습도 조절기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온도와 습도 조절하는 거지 걔는 전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쩌다 한번 나왔었어요. 온습도는 저는과 상관없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한 24도 정도 유지해주고 습도도 한 50 몇 프로 유지해주는 그겁니다. 그죠? 온습도 조절기는 전원과 관련이 없더라.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켜실 때 주로 나오는 부팅 오류예요. 부팅이 뭐였습니까? 컴퓨터 전원을 켜면은요, 일련의 과정을 거치죠. 그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갖고 여러분 윈도우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컴퓨터를 탁 켰는데 오류가 딱 생긴 거예요. 즉, 부팅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non-system disk 또는 disk error.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말이 나왔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겠느냐 이 말이에요. 까만 화면에 위에 이렇게 딱 글자가 나와요. 흰 글자로. 안 켜지면서 까만 화면에 이렇게 이제 띠띠띠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non-system disk 또는 disk error다. 뭡니까? 부팅 파일이 없는 디스켓이 A 드라이브에 들어갔거나, 지금 A 드라이브가 아닌데 CD나 이런 거겠죠. CD가 들어갔거나 이런 거겠죠. CD를 넣어놨는데 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CD가 부팅할 수 있는 CD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팅 쪽에 문제 생겨서 그게 망가진 거, 부트 영역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 지금 하드디스크로 부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는요. 그 부팅이 안 된다는 거는 하드디스크에, 즉 여러분 설치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윈도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스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즉 운영체제가 없는 경우, 하드디스크 새로 사다가 내가 하드디스크를 달았어요. 옛날 건 빼고 그리고 켜보세요. 이리 나옵니다. 노은 시스템. 뭐요? 새로 산 하드디스크는 운영체제 안 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윈도우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리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에 윈도우에 문제가 생겨서 윈도우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뭐 C 드라이브 중요한 게 없다 그러면 집에 뭐 부팅 CD가 있다면 그걸로 설치를 다시 하면 돼요. 설치 다시 하면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도 들어있고 C에 내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거 넣어놨다 그러면 포맷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에이스 기사 부르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트 영역을 손댈 수도 있고 그 부트 영역을 다시 지정한다거나 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자, 하드디스크에 시스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나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더라. 네? 또는 CD로 내가 부팅하게 해놨는데 CD가 안 들어있거나 CD가 또 그런 부팅을 할 수 있는 CD가 아닐 경우에 그때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디스크 부트 페일러.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트가 안 됐다. 부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팅을 지금 실패했다. 즉, 하드디스크로 부팅하려고 했는데, 부팅에 실패했다. 뭐요? 부팅에 필요한 디스크를 찾을 수 없다. 즉, 하드디스크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하드디스크가 빠져있거나, 그죠? 그럼 연결이 안 됐으니까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디스크를 못 찾겠다. 어디 있느냐? C도 없고, CD도 없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지금 못 찾아갖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드디스크가 불량날 수 있겠죠. 잘 썼는데 갑자기 이랬다. 그럼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선은 잘 연결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하드디스크 자체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진짜 빠져 있거나 느슨해서는데 충격 딱 받는 바람에 쏙 빠졌거나 그런 경우. 그렇죠? 또 아니면 아예 디스크의 시스템 파일의 손상, 즉 하드디스크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시스템 파일들이 있어요. 부팅하는데 도움을 줘요. 프로그램들이 막 우리가 전에 배웠죠.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이제 막 뭐가 동작을 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윈도우로 들어가진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손상이 간 거예요. 그 파일이 지워졌거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뜬다는 거예요. 그 파일을 못 올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파일을 읽어들여서 어떤 걸 실행하고 또 다음 거 실행하고 이렇게 계속해야 윈도우 화면에 들어가지는데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걔를 읽었는데 손상이 돼갖고 안 읽혀지는 거예요. 주로 바이러스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시스템 파일을 공격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부팅이 안 되게 만들어요. 대부분 바이러스들이. 그 시스템 파일을 공격하는 게 바로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니까 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부팅이 안 되니까. 자, 그런 경우 바로 이런 메뉴가 뜨더라는 거예요. 부트 페일. 부팅 디스크 중에 부팅 안 하고 디스크를 검사 수능해. 자, 부팅 디스크가 있다면 부팅 디스크로 부팅을 한 다음에 디스크 검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디스크 검사. 그러면 손상되거나 이런 걸 갖다가 뭐 찾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고칠 수 있으면 얘가 수정까지 해줬죠. 디스크 검사가. 그죠? 오류 수정까지 가능하다겠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자, 뭡니까? 드라이버 페일러, 인밸리드. 드라이브의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하드디스크를 구성하는 정보가 CMOS에 정확하게 설정된 이야기. 자, 드라이버 페일러, 인밸리드가 하는 값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드디스크도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하드디스크도 장치잖아요. 그죠? 기계잖아요. 걔도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내가 삼성 뭐 어떤 남발을 하고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사실은요. CMOS에 등록이 돼요. 근데 내가 수동으로 삼성을 해야 되는데 LG 거 뭐 이렇게 하고 100기가짜리 떡 잡아놨어요. 내가 수동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딱 키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정할 때 수동으로 설정하면서 잘못된 드라이버를 설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라이버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죠? 다시 드라이버를 다시 잘 봐라 이 말이에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CMOS에서 확인합니다. 그 CMOS라는 게 이제 바이오스 세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F1 뭐 어쩌고 나오십니다. 컨티너 계속 하려면 F1 눌러라. 그럼 계속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진행이 안 되죠. 그죠? 더 이상. 하드디스크에 윈도우가 그거 깔렸는데 하드디스크를 못 찾으면 연결이 안 되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버란 말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나오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잘못 설정됐구나.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CMOS에서 확인해서 올바른 정보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동으로 해요. 여러분 집에는 그냥 하드디스크 사다 꽂으면요. CMOS가 알아서 그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댈 일은 없어요. 초창기 컴퓨터들은 손을 다 댔어야 돼요. 이 세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전문가들 아니면 그 세팅을 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는요. 하드디스크 여러분 사가지고 꽂으면요. 바로 인식을 해요. 아주 편해졌어요. 자, 전원 버튼을 누른 후 화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일 이런 경우 많죠. 전원 버튼을 딱 눌렀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원 케이블. 그죠? 전원 케이블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모니터 케이블도 확인합니다. 본체에는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본체에는 불이 들어왔는데 화면에는 어떻게요? 안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도 전원불이 들어와 있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전원 들어왔으니까 전원 케이블은 필요 없어요. 뭐예요? 본체와 이 모니터 사이에 케이블이 지금 제대로 연결됐는지 그죠? 확인하면 되겠죠. RGB 케이블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고 그것도 제대로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비디오 카드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해봐야 됩니다. 물론 모니터가 잘못될 수 있지만 대부분 비디오 카드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니면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가 나요. 비디오 카드 잘못되면 삐삐삐삐 삑삑 삐삐삐삐 좀 경쾌하게 납니다. 그러면 비디오 카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빠졌거나 아니면 드라이버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바로 여기 소리가 경쾌하게 그렇게 납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그렇게 점검을 하는데 뭐 전원이 들어오냐 안 나오냐 또 들리겠죠. 그죠? 전원이 들어왔는데도 안 나오면 모니터 쪽에 케이블이고 만약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면 아예 전원 불량이에요. 그죠? 전원 케이블 확인한다거나 아까 말했듯이 그 뒤에 파워 서플라이도 스위치가 있다 했죠. 그 스위치가 혹시나 꺼져지지 않았나 그런 거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에 가끔 낸 게 이런 것들이에요. 논 시스템 어쩌고 나온 거하고 드라이버 어쩌고 나오는 거하고. 자, 논 시스템은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램이 없거나 아예 윈도우가 없거나 운영 체제가 문제가 생겼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디스켓이나 CD가 부팅을 할 수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팅을 잡아놨는데 내가 그런 경우죠.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S가 없거나 운영체제 잘못되면 아예 부팅 자체 순서를 못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 시스템 디스크 또는 디스크 에러 뜬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잘못 잡혔으면 드라이버 어쩌고 뜹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하드디스크 오류와 관련된 겁니다. 자,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하드디스크를 새로 사고 꽂았어요. 꽂았는데 하드디스크 안 잡혀요. 들어갔는데 아예 윈도우를 내가 설치한 하드디스크 말고 새 하드디스크 사와서 예비로 하나 더 꽂았어요. 그럼 윈도우는 원래 옛날에 쓰던 게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윈도우 들어가졌어요. 들어가지면 내가 하드디스크 새로 꽂았기 때문에 걔가 잡혀야 정상이겠죠. 그죠? 내가 만약 CD였다면 지금 쓰던 하드가 CD였다면 하드디스크 하나 더 꽂았으면 그러면 걔가 2로 잡힌다거나 뭐 G나 이런 거 하나 더 잡혀야 되죠. 그죠? 근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자, CMOS에서 내가 아까 말했던 CMOS에서 걔 설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고 CMOS에서 걔가 안 잡힌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자동으로 잡히고 아니면 수동으로라도 잡혀야 됩니다. 그 타입이 제대로 안 잡힌다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 사온 거 자체가 불량이 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하드디스크하고 우리 집 컴퓨터하고 또 안 맞는 겁니다.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됩니다. 가서. 이거 우리가 안 되던데요. 딴 거, 우리 집이 어떤 건데 하면 그 사람이,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요. 이 하드디스크는 최신 건데, 아마 거기는 옛날 거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시모스 셋업에서 일치하는지, 이 타입하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 무슨 말이에요? F디스크를 실행하여 파티션을 설정하는, 즉, 새 거기 때문에 얘는 파티션도 안 돼 있고 포맷도 안 돼 있어요. 완전 새 거는요,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꽂아도 윈도우에서 안 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을 안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꽂아놓고 다 연결 다 했지만, 시모스도 이상 없어요. 윈도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원래 쓰던 게 우리가 C와 D가 있었는데, 얘가 원래, 여기는 이제 CD-ROM이 F였어요. 그러면 CD-E라는 게 하나 잡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잡혔다는 거는 새 거기 때문에, 새 거기 때문에. 새 거는요, 길을 안 닦아놨어. 그럼 얘가 드라이브로 인식을 못 해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잡아주는 곳에 가서 이걸 F디스크라 이런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이걸 써가지고 얘를 파티션을 나누고 다시 쪼갠다거나 아니면 포맷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쪼개면 이제 만약에 하나로 뒀다면 그냥 F디스크 그냥 썼다면 파티션 안 했다면 E가 될 거고 두 개로 쪼갰다면 어떻게 해요? E 하고 CD, E, F 있으니까 G가 되겠죠. E, G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CD가 4개가 하드디스크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새 것만 또 꽂아갖고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F디스크를 해가지고 파티션을 설정을 하긴 하라. 즉, 파티션도 안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맷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윈도우 들어가면 2개가 딱 나타나거나 1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것만 바로 꽂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연결 케이블이나 선의 핀 연결 상태를 확인하라. 즉, 케이블이 빠졌거나 잘못 연결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 이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뭐 시모스 셋업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인식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드디스크에 보면요, 이 점퍼 설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요, 구멍 뻥뻥뻥 이렇게 신이 튀어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뭐 꼽는 게 있어요. 꼽는 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걸 여기 튀 나온 게 있어요. 이걸 꽂아주면 연결이 돼요. 두 개가 이렇게 서로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 속은 이렇게 연결됐어요.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럼 요걸 다 꽂으면요, 요거 두 개가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그 핀 설정이 있어요. 또 요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요걸 꽂아가지고 이 설정을 해주는데 점프 스위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요. 그 요걸 꽂아가지고 뭐 주 드라이브로 쓸래, 뭐 확장 드라이브로 쓸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잘못 설정하면 또 안 잡혀요. 즉 내가 주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다시 이걸 주로 쓰려면 둘이 충돌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 꽂은 하드디스크가 아예 안 잡히는 거죠. 점프 스위치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 케이블 확인하고 점프 스위치 확인하고 F디스크 사용해서 내가 파티션이나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모스에서 그게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안 잡히는 게 당연하겠죠. 드라이버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하드디스크를 새로운 하드디스크예요. 그죠? 자, 시스템 파일이나 부트 섹트가 손상된 경우, 즉 하드디스크 안에서 시스템 파일이나 부트가 손상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부팅이 안 됩니다. 부팅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동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시동 디스크는 지금은 뭐야? 시동 디스크가 아니고 CD로 돼 있겠죠. CD로, 그죠? CD를 여러분 설치하는 CD 있죠? 그걸 넣어가지고 부팅한 후 시스템 파일을 전송 다시 덮어쓰기로, 원래 망가진 거 그걸 말고 원래 걸 덮어쓰기 해버리면 새로 고쳐지겠죠, 그죠? 하거나 디스크 검사를 한 다음에 부트 섹트를 복구하면 됩니다. 디스크 검사하면 복구까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부트 섹트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서 안에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시스템 파일하고 부트 섹트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틀립니다. CD가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부트 섹트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파일이나 폴더가 저장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그것만 부팅과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여기는 데이터 저장 안 돼요. 다른 부분 다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손 딱 보면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팅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잘 해결되면 다행히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살아나고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요게 이제 요런 거 하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에이스 기사들이 요런 거 좀 경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요런 거 잘 살려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요것만 딱 설정 한번 해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안 두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려운데 다행히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어쩌다 아무 때 나올까 말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읽어만 보고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아예 그냥 이해를 하면 좀 편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 CMOS라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딱 켜면 뭐라 했습니까? 바이오스라는 그의 동작을 해서 그 안에 무슨 프로그램 동작한다 했죠? 포스트라는 프로그램 동작한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윈도우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이오스가 동작을 해서 그 안에 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했습니다. 즉 바이오스, CMOS 바이오스는 롬이에요, 롬. 여러분 컴퓨터 속에 칩입니다. 롬칩이에요, 롬칩. 이거 롬 바이오스라 그래요, 롬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이게 롬입니다, 롬. 하나의 칩이 있어요. 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 칩이 들어있죠, 그죠? 칩이 들어있는데, 이 속에 뭐가 있다고? 포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롬 바이오스 속에 이 CMOS 셋업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가면요, 막 이렇게 뜹니다. 뭐가 뜨고, 여기에 이렇게 막 뭘 영어로 막 나와요. 그럼 요거 방향키로 선택을 딱 해서 엔터키 치면 요 속으로 또 들어가요. 요 안에 세팅 속으로. 그럼 또 세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계속 세팅을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안에 이제 내가 어떤 세팅을 한다거나, 암호를 지정한다거나, 컴퓨터 제일 처음에 딱 켤 때 암호를 지정한다거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CMOS라는 곳이에요. 그런 걸 설정하는 곳이 바로 CMOS 세팅이에요. 그것도 롬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또 포스트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만져보신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